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개발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택스의 스마트 컨트랙트인 클래리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NFT를 실제로 개발할 때 어떤 키워드와 펑션을 사용하는지 코드를 보면서 한번 NFT 개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래리티 키워드 펑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define fungible token과 그리고 non-fungible token의 정의하고 이걸 어떻게 민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define fungible toke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fungible token을 정의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efine fungible token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토큰 네임과 토큰 서플라이가 인수로서 오게 되는데요. define fungible token 그리고 stacks 그리고 u 100 이렇게 적어 주시면 stacks라는 이름의 토큰으로 100개로 정의해 주겠다. 100개의 stacks 코인을 정의해 줄 것이고, 그리고 아래에 ft mint라는 펑션이 있죠. 이거는 이 정의가 된 fungible 토큰에 대해서 100개까지 민팅을 하겠다. 그리고 이 100개 민팅을 해서 이 옆에 있는 프린시팔의 주소로 이 스택스 100개의 토큰을 모두 전송하겠다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유통량이 100개까지 이렇게 민팅을 해주게 되는 신텍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define non-fungible toke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앞서 fungible token과 같은 의미이지만 non-fungible token에 대해서 define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efine non-fungible token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asset name과 asset identifier 타입이 인수로서 오게 됩니다. 다만 define fungible token 키워드와 조금 다른 점은 이 마지막 인수로서 오는 asset identifier 타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non-fungible token 같은 경우는 총 유통량을 정의하는 게 아닌 이 asset을 인식할 수 있는 타입을 어떤 걸 쓸 것이냐를 정의해주는 구조로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 non-fungible token, stacks NFT test 그리고 unsigned int를 인수로서 적어주게 되면은 stacks NFT test라는 이름의 NFT로 unsigned int로서 이 NFT 토큰을 인식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FT를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아마 개발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객체지향 언어를 주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트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에서 명시된 메소드를 구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메소드를 구현해줘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클래리티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가 트레이트라는 단어로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efine trait 이라는 키워드로 트레이트를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요. define trait을 적어주고 나서 트레이트 네임과 그 뒤에는 이 펑션과 이 인수값이 오게 되고 가장 뒤에는 리스폰스 타입이 오게 되는데요. 아래 신텍스를 보게 되면은 define trait, token trait 그리고 transfer 그리고 함수와 함수의 인자값이 오게 되고요. 리스폰스 그리고 get balance라는 펑션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 프린시팔의 인수값을 받아서 그리고 리스폰스를
unsigned int와 unsigned int로 주게 된다라고 이제 트레이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바의 개념으로서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준 것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개발을 만약 해보셨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서 실제로 임플리멘트 시켜주는 부분에서는 저 인수값을 활용을 해서 아웃풋인 리스폰스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fine trait로 실제로 이제 NFT trait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준 하나의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SIP009에 의해서 이제 정의된 non-fungible 토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define trait 그리고 NFT trait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한 이제 네 가지 펑션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get last token id가 있습니다. 이제 get last token id 같은 경우는 마지막 토큰 아이디를 얻는 이제 리드 형식의 이제 API이기 때문에 리스폰스만 있게 되는데요. 이제 리스폰스는 unsigned int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et token URI라는 이제 펑션이 보이죠. 여기서는 인수값으로 unsigned int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이제 리스폰스 값으로 이제 옵셔널하게 스트링 ASCII 값을 주게 되는 그런 이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et owner 펑션은 unsigned int를 인수로 받아서 리스폰스로서 이제 옵셔널하게 프린시팔에 대한 값을 주게 되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랜스퍼가 보이는데,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 샌더가 이제 새로운 프린시팔로 이 NFT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 또한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unsigned int 그리고 프린시팔의 인수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NFT의 수량과 이 트랜잭션 샌드의 프린시팔 값과 그 다음에 보내지게 되는 리시브 하게 되는 프린시팔 값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리스폰스로 이제 불과 이제 unsigned int를 주는 걸로 이제 보시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시 정의가 되고 나서 이제 이 트레이스에 따라서 이제 구현체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바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임플리먼트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임플 트레이시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컨트랙트가 이제 앞서 저희가 정의해뒀던 트레이스를 구현하는 것임을 명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플 트레이트 아이덴티파이어가 이제 인수값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아래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인플트레이트하고 이 뒤에 인수값으로 프린시팔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은 프리픽스로 싱글 쿼터 그리고 SP로 시작을 하니까 메인넷이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오는 닷으로 구분되는 이제 컨트랙트 네임과 메소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트레이스를 받아가지고 이 컨트랙트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 프린시팔 값이 들어가는 저것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다른 파일로 이제 배포를 해뒀던 트레이트 값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소 아래에 있는 트레이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메인넷상으로 배포된 트레이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이제 배포한 트레이만 임플리멘트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스를 임플리멘트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이제 아래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define public으로 이제 public한 펑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get balance, 그리고 transfer라는 함수가 있죠. get balance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트레이처럼 인수값으로 이제 account라는 principal 값을 인수로 받고,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unsigned integer 제로를 OK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구현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트랜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수값으로 이제 from이라는 이름으로 principal 값을 받고, 그리고 to principal 값과 amount라는 unsigned integer 값을 받게 되는 이제 세 가지 인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OK unsigned 제로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로직이 들어가서 컨트랙트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리멘트 하는 것 외로도 이제 이 트레이스를 다른 컨트랙트에 정의된 트레이스를 이 컨트랙트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이느냐면 이제 저희가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펑션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펑션 안에서 다른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forwarding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제3자의 컨트랙트로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use trace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제 use trace 그리고 나서 오는 인수값으로는 트레이드 알리아스 값과, 그러니까 이름이 되겠죠. 트레이스의 이름. 그리고 트레이드 아이덴티파이어 값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포가 된 이제 트레이스의 주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인수로 토큰 트레이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트레이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아이덴티파이어로서 다른 주소로 배포된 트레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forward get balance라는 이제 펑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인수값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값은 이제 user라는 이름으로 principal 값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contract라는 이름으로 저 token trace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타입에 있는 contract를 인수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begin을 시작으로 이제 OK 1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저기에 이제 구체적인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분명히 이제 토큰 트레이스에 명시된 이제 함수를 forwarding에서 제3자의 컨트랙트에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NFT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 이제 앞단에 붙는 헤드 쪽에 로직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인플트레이스로 이제 NFT 트레이드 그리고 NFT 트레이스라는 이제 구문이 보이죠. 저 앞서서 이제 프린시팔이 따로 붙지 않는 이유는 이 해당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배포자의 주소로 이미 이제 NFT 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컨트랙트가 배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배포된 컨트랙트 안에 NFT 트레이스라는 트레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시팔 값이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닷을 시작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이제 디렉토리로 보면은 이제 안에 있는 상대 경로 값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define non-fungible token이라는 메소드로 이제 stacks nft test 이름으로 unsigned integer라는 타입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constant 값과 variable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ant 값은 define constant라는 이제 키워드로 deploy라는 이제 트랜잭션 샌더를 상수로서 이제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deployer는 아래의 로직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에러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러 프리픽스로 이제 두 개의 이제 변수 값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턴트 디파인 컨스턴트를 이용해서 이제 에러 타입을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언사인드 100을 시작으로 101, 102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인티저 값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라이벌 값은 민트 리밋을 지정을 하거나 라스트 아이들 값을 지정해 줍니다. 민트 리밋 같은 경우는 이제 언사인드 200으로 처음에 이제 이니셜 밸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이제 구문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상수값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이제 펑션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라스트 아이디 값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민팅이 될수록 마지막에 이제 민팅 아이디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변적인 값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define map 키워드가 있죠. 저희가 앞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맵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저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민트 펄 유저와 민트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프린시팔 값과 언사인드 인티저 값을 이제 키와 밸류로 이제 사용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민트 퍼 유저 같은 경우는 프린시팔 값에 얼만큼 이제 민팅을 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맵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프린시팔 값을 키 값으로 넣었을 때 이제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밸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인크리스하고 디크리스 하는 것은 이제 안에 구체적인 로직에 의해서 이 맵에 접근해서 풋하고 아니면 셋 해줘서 이제 값을 변화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define public으로 이제 public 함수를 이제 claim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그런 이제 펑션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내부 함수에 이제 wint라는 함수를 한 번 더 호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wint라는 경우는 이제 orders라는 이름으로 25개의 리스트로 이제 불린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클레임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제 리스트 하나에 이제 true라는 값으로 넣기 때문에 하나의 민팅만 가능한 이제 퍼블릭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민트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민트맨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해서 저 오더즈 값을 넘기는 것으로 봤을 때 25개 값을 가진 리스트를 넘겨서 민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25개가 상한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기함수가 스택스 클래리티에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로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민팅을 하거나 클레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솔리디티와 조금 다른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가스비 전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재기함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define read only를 보시면은 이제 read API를 명시를 한 건데요. 이제 get owner라는 이름으로 토큰 ID를 받게 되고 이 토큰 ID는 unsigned integer라는 이제 타입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NFT get owner를 통해서 이 스택스 NFT 테스트라는 이름의 NFT에 저 토큰 ID를 넣었을 때 실제로 이 오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NFT에서 자주 이제 통용되는 그런 이제 구문들을 살짝 맛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로직 같은 경우는 스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NFT의 기본적인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제가 영상 댓글 하단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택스의 스마트 컨트랙트인 클래리티의 이제 기초적인 키워드와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지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다음 이제 시간에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클래리티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또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리디티에 비해서 이 클래리티에서 지원되는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에서 설계했던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